일단 변압기라는 자체는 뭐야? 회전기기가 아니라 뭐다? 무슨 기기? 전기기기. 이해했죠? 그런데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많이 나온 것은 뭐냐면 이 변압기의 원리요, 원리. 이 변압기는 무슨 전력을 받냐면 교류 전력을 받아서 무슨 거냐면 전자 유도를 하는 거예요. 교류 전력을 받아서 뭐다? 전자 유도. 전자 유도 작용을 받아 교류 전력을 어떻게 되는 거야? 변성시킨 거야. 변성이 뭐겠어? 변성. 바꾸는 거야. 변성이란 말이야. 이해했지? 그래서 이제 여기 변성을 해서 회로에 공급하겠지. 회로에. 변성해서 회로에 공급하는 기기를 갖다 뭐라고 그래? 이해했지? 그러면 이 변압기는 교류 전력을 받아 변성을 해서 그러면 우리가 변성이란 말을 썼지. 변성. 그러면 이거를 뭐로 할 수 있어? 첫 번째 뭐를? 승합을 시킬 수 있어. 예. 그 다음에 또 뭐를 시킬 수 있어? 강압을 시킬 수 있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승합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저에서 어디로 올리는 거예요? 고로 올리는 것이고, 맞지? 고에서 저로 내리는 것이 뭐야? 강압이잖아. 맞지? 응?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회로 이론을 배울 때 이게 뭐야? 저에서 고로 가면 어떻게 된다? 델타에서 뭐? Y야. Y라고. 얘는 뭐야? 이거야. Y 델타야. Y 델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변압기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잡아. 이게 뭐야? 이게 다 뭐가 돼? 1차야. 알겠어? 그러면 이게 뭐가 돼? 2차가 되겠지. 1차, 2차 이렇게 될 거 아니야. 1차, 2차. 응? 그래서 1차, 2차. 그래서 1차에서 2차로 들어갈 때 2차가 높아지면 뭐? 높아지면 뭐? 승합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1차가 높았는데 2차가 낮아졌어. 그러면 뭐가 돼? 강압이란 말을 쓰겠지. 이해했어? 승합, 강압.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기서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자 봐봐. 변압기에서 변압기가 보면 변압기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 그럼 이거는 여기에다가 뭐라고 했어? 철심을 넣은 거야. 이해했어? 철심을 넣은 거라고.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어.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뭐냐? 공심이야, 공심. 공심이니까 뭐가 들어갈까? 그죠? 공기가 들어간 거야. 그러면 여기가 1차 측이지. 여기가 2차 측이잖아. 그래서 1차 측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가 부하가 되겠지. 그러면 이 그림에서 느껴야 될 부분이 있지. 1차 측은
잘 나와. 1차 측은 무슨 측? 무슨 측? 전원측이야. 2차 측은 뭐? 2차 측은 무슨 측? 부하측이야. 넘어가면 안 돼. 1차 측은 전원측, 2차 측은 뭐다? 부하측이라고. 그게 없지? 예? 1차 측은 뭐? 전원측. 2차 측은 뭐? 부하측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변압기 이론이라고 볼게요. 변압기 이론. 자, 변압기 이론에서 변압기도 뭐가 있냐면 1차 유도 기전력이 있고, 자, 유도 기전력을 뭐라겠어? 2는 2가 뭐라겠어? 4.44에 F 파이에 뭐라겠어? N이라고 표시했지. 이 앞으로 이 4.44라는 개념을 많이 쓸 거야. F는 뭐야? 주파수지. 그 다음에 파이는 뭐야? 자속이라고 그래. 자속은 왜 뭐야? 단위가. 그러면 우리가 N이라고 표시되어 있지. 자, 여기 N. N이 뭐냐면 건선수라고. 그러니까 변압기의 유도 기전력 E는 4.44 F의 파이의 N이다. 식을 좀 외워놔야 돼. 4.44의 F의 파이의 N이다. 그러면 이 변압기라는 자체는 잘 봐봐. 여기에서 볼 때 여기가 1차고 여기가 2차잖아. 그러면 이 식에서 나눌 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 여기가 나중에 설명했지만 N1, N2라고 하면 이 N1하고 N2라는 자체가 뭐냐면 건선비라고 해요. 뭐라고? 건선비라고 한다고. 그러면 N1하고 N2가 건선비인데 1이라고 붙여놨지. 1이라고 붙여놓은 뭐야? 1차 건선비란 뜻이고 2라고 붙여주면 뭐야? 2차 건선비라는 뜻이겠지. 그러면 이 식을 가지고 유도 기전력은 4.44의 F의 파이의 N이라고 했는데 이 식을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다고 말이야. 자, 이원이 뭐야? 4.44의 F의 파이의 N1. 뭐가 바뀌어진 거야? 뭐가 바뀌어진 거야? 건선수를 계산할 때 1차는 뭐다? 1차는 뭐를 썼어? 1을 썼잖아. 이해했어? 그럼 2차는 뭐야? 2차는 4.44에 F에 파이에 뭐야? N은 2가 되겠지. 이해했냐? 그러면 실제로 필요한 식은 이거지. 맞지? 2는 F에 파이에. 그러면 저거를 해석해봐. 주파수하고 파이하고 N하고 비례하더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4.44 있는데 여기서 좀 한 가지 알아볼게. 먼저 건수비라는 것을 알아볼게. 건수비를 A라고 해요. 건수비를 A라고 하는데 이 A라는 자체가 어떻게 생겼냐면
자, V2분의 V1 I1분의 I2 N2분의 N1이야.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 자, V2분의 V1 I1분의 I2 N2분의 N1이라고 했어. 건선 B가. 그러면 건수라는 자체는 뭐야? 건수는 뭐를 말하는 거야? 코일을 감는 횟수야, 횟수. 건수. 이해했어?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이렇게 보자. 이 그림이 여기가 뭐라 그랬어? N1이고 여기가 뭐라 그랬어? N2야. 근데 만약에 10대 1로 감아졌다고 치자. 10대 1이다. 그러면 여기가 V1이라는 자체가 만약에 요놈이 6600V가 들어갔다 하자. 그러면 이거 무슨 말이야? 코일을 10번 감았는데 그때 전압값이 얼마야? 6600V란 뜻이지. 이해했어? 그러면 한 번을 감으면 몇 볼트가 돼? 몇 볼트가 되겠어? 이게 된단 말이야. 맞잖아? 왜? 이렇게 보니까 여기하고 여기만 관계가 있잖아. 이해했어? 그런데 봐봐. 여기에 1차 측의 전류가 이쪽의 암페어가 만약에 10A 그랬다 그죠? 10A. 그러면 2차 측의 전류는 얼마냐? 2차 측의 전류를 물어볼 수 있지. 그러면 그때는 무슨 공식을 써야 돼? 이 공식을 써야 될까요? 맞지? 네? 그러면 이 공식으로 정의하면 어떻게 돼? I1이 얼마야? 10이지. I2는 모르지. N2가 얼마야? N2가 1이지. N1이 얼마야? 10. 결론적으로 I2는 몇 암페어가 된다? 100암페어가 되겠지. 맞지? 예? 그래서 일단 건수비라는 자체는 V2분의 V1, I1분의 I2, N2분의 N1이다. 자, 이게 기본적인 식이고 여기서 추가가 되는 것이 있단 말이야. 자, 거기에다가 R2분의 R1인데 이놈은 루트. 그 다음에 Z2분의 Z1도 루트. 여기는 루트로 되어 있지. 예? 루트. 그래서 거기 식이 뭐로 나왔어? 응? Z2분의 Z1. 여기는 소문자로 써도 상관없어. 이렇게. 또는 뭐가 된다? 루트 X2분의 뭐가 된다? X1이다. 이게 더 추가가 되는 거지. 그러면 1이라고 붙여놓은 것은 뭐야? 다 1차 측이지. 2라고 붙여놓은 것은 뭐야? 2차 측이야. 그래서 이 건수비가 아주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다. 그 다음에 좀 더 어려운 부분이 나온 것이 여러분들 보시면 세 번째 여자 많이 어려워. 자체의 뜻이 뭐냐? 거기는 자화전류 플러스 철선전류라겠지. 자, 여자전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I 제로라고 해요. I 제로.
자, I 제로인데 이 여자 전류의 뜻이 뭐냐면 여자 전류 이것은 뭐냐? 여자 전류가 꼭 알아야 돼. 변압기 1차 측에 흐르는 무부하 전류다. 이거 잘 나와. 여자 전류는 뭐다? 변압기 2차 측에 흐르는 무슨 전류? 그러면 나중에 무부하 전류라고 나오면 무부하 전류가 무슨 전류다? 여자 전류라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것이 여러분들 보시면 자화 전류라고 있어. 자화. 자, 영어 설명이야. 자화 전류는 뭐냐면 I5라고 해요. I5. 그러면 자화 전류는 I5라고 하는데 I2는 뭐냐면 변압기에서 철심에서 자속을 발생시키는 전류예요. 뭐라고? 자화는 뭐다? 뭐하고 관계있다? 뭐하고? 자속하고 관계있어. 그 용어를 다 써야 돼, 너희들. 그 다음에 또 무슨 전류가 있어? 무슨 전류가 있어? 철소. 철선 전류를 뭐라고 하면 II라고 해요. 그러면 자속을 발생시키는 전류가 자화라고 하면 철선 전류는 뭐를 갖춘 거예요? 철선 전류는 뭐를 하는 거예요? 아니, 자화 전류는 자속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여기는 철선을 발생시키는 전류가 뭐야? 전류가 무슨 전류? 철선 전류로 돼요. 응? 그러면 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바로 나온 것이 여자 전류는 자화 전류 플러스 철선 전류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볼게요. 그림을 그릴게. 나중에 이제 변압기를 그려보면 이렇게 돼. 이 그림에서 이쪽이 II야. 그러면 II니까 뭐야? 무슨 전류야? 철선이야. 그 다음에 이쪽이 I5야. 그럼 이게 무슨 전류야? 자화 전류야. 이해했어? 그러면 요 놈을 이렇게 그려봐.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게 뭐야? I0야. I0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여러분들 보시면 벡터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벡터니까. 그런데 이거를 크기로 표시하면 어떻게 가? 어떻게 돼? 이거지? 크기니까. 크기란 말은 뭐야? 벡터잖아, 벡터. 크기와 방향을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가? 앞에서 배웠잖아. 예? 그래서 I0는 II의 제곱에 플러스 뭐가 된다? I5의 제곱이 된다. 거기다 하나 적어. 응?
그래서 여자 전류하고 자화 전류, 철선 전류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자, 자화 전류는 여자 전류는 무슨 전류다? 무슨 전류다? 무과 전류야. 자화 전류는 자숙을 발생시키는 전류야. 철선은 뭐다? 철선을 발생시키는 전류야. 그래서 이 자화 전류, 여자 전류를 파형을 보니까 여자 전류의 변압기 여자 전류의 파형을 보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첨두파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첨두파. 그러니까 첨두파니까 찌그러지는 거야. 실질적으로. 왜 그냐면 자, 이게 무슨 파? 기본파야. 알겠어? 그러면 상고주파는 이렇게 생겼어. 이해했어? 몇 번 돌아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따지면 봐봐. 이 삼고주파라는 자체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겠지. 세 번이 돌아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쳐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림이. 이해했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여자 전류파는 무슨 파다? 첨두파란 말을 쓰는 거예요. 첨두파. 그러면 이 여자 전류가 이 파형을 보니까 어째서 찌그러졌지? 찌그러졌잖아. 그림상에서. 그러면 그 찌그러진 원인이 뭐냐? 원인이 뭐라고 했어? 히트의 현상하고 무슨 때문에? 자기 포화 때문에 이 첨두파가 발생했다고 말해요. 이게 무슨 파다? 합성파가 무슨 파다? 첨두, 피크잖아, 피크. 자, 그러면 여자 전류는 자화 전류 좀 이따 다 그려줄 거야. 그 다음에 건수비는 어떻게 돼 있어? 아까 N2인데 N2. 그런데 우리 교재 봐봐. 정격이란 말을 썼지. 정격이란 말은 뭐야? 정해진 규격이야, 규격. 그래서 내가 붙일 때 이렇게 붙이지. 이렇게 붙이면 1차 무슨 절함? 정격절함. 이해했어? 그 다음에 이렇게 붙이면 뭐가 돼? 2차 정격전압이라고 있자 그 말이지. 그러면 이 식에서 A가 어떻게 생겼어? A가 V 2분의 V1이지. 맞지? 그런데 여기다가 N을 붙여봐. 붙여보라고. 정격이잖아.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교재에서 말할 때 V1에는 뭐야? V1에는 뭐냐고? V2에다가 뭐를 곱하면 돼? A로 곱하면 이게 무슨 비? 무슨 비? 건수비다 그 말이야. 그림에서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 변압기 뭐라겠어? 철심이라고 했어. 철심. 그래서 변압기 철심은 규소를 3.5%. 그러면 규소의 함유량이 3.5%하고 두께가 0.35mm를 했지. 그러면 규소에다 뭐를 한 거야? 규소에다가 뭐를 시키는 거야? 성층을 시켰잖아. 규소에다 성층을 시켰으니까 뭐를 계산하는 거야? 철심.
즉 철선은 어떻게 되겠다? 줄이겠다 그 말이겠지. 이해했어? 그런데 변압기라는 자체는 규소의 함유량이 일반 직류기보다는 많아. 이해했어? 그 퍼센트가 몇 프로? 3.5% 정도 된다 그 말이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나온 것이 뭐냐면 점정률이란 말이 나와. 점정률이란 말은 철의 단면적과 철심. 자, 그러면 철의 단면적이 있고 철심. 그게 뭐냐면 이렇게 철이 있는데 이 철에가 철심이 들어간 양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비를 갖다가 뭘 한다? 점정률이라고 한다 그 말이지. 그래서 점정률은 약 96% 정도 보는 거예요. 96%. 95%에서 96% 정도.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면 변압기에 부싱이란 말을 썼어. 자, 부싱의 용도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전선을 인출하잖아. 권선을 인출하잖아. 그러면 권선을 인출할 때 이 권선이 아무것도 끼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 이 권선이 보호를 못 받는다고. 그래서 이 부싱이라는 것을 써가지고 인출할 때 빼는 거겠다 그 말이지. 그게 바로 부싱이란 말. 그래서 변압기 권선에 뭐가 된다? 인출 뭐가 된다? 부가 되더라. 이제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보시면 지금 여기는 교재는 다 뺐는데 문제는 또 있을 거야. 참고로 변압기 구조가 있어. 구조는 내철력. 두 번째 내철력. 세 번째 권선력. 이게 있답니다. 권철심행이라고 했죠. 일단 종류만 봐도 내철력, 외철력, 그 다음에 권철심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내가 권선을 감을 때 봐봐 이게 있다고 보자. 그러면 우리가 내철이란 말은 여기 안에가 분필이 들어가 있지. 그러면 철심이 안에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철심이 안에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 권선은 바깥쪽에다 감겠다 그 말이야. 이해했어? 그러면 외철력은 어떻게 돼? 철심이 어디가 있어? 바깥쪽에 있고 안에다가 뭐라 하는 거야? 권선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게 내철력, 외철력이란 말을 쓰는 거야. 쓸 때. 그리고 우리가 권철심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선 형태로 가는 거예요. 나선 형태. 그래서 이 권철심행을 우리가 어디에 쓰었다? 주상 변압기에 사용하겠다. 이거를 잘 봐도 뭐라고? 주상이니까 어디가 있어? 전주 어느 쪽에 있어? 이쪽에 있는 거잖아. 이해했어? 주상이니까. 그 다음에 변압기의 이론과 특성이라는 자체가 있는데 일단 거기는 놔두고 오른쪽에 9페이지에 보면 변압기의 온도 상습과 냉각 봐봐. 자, 변압기에는 뭐가 들어가? 유가 들어가. 알았어? 유가 뭐야? 오일이야, 기름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변압기 유를 사용하는 목적은 뭐다?
절연하고 뭐가 된다? 냉각이야. 뭐라고? 절연 및 냉각을 시킨 거라고. 우리가 절연이 됐다는 것은 누설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변압기율을 사용한 목적은 간단히 말하면 절연하고 뭐다? 냉각이야. 우리가 그러면 변압기에서 온도 상승과 냉각, 그런 절연과 냉각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할 때 여러분 보시면 이 변압기에서 온도 상승을 할 거 아니야. 온도 상승을 왜 하겠어? 왜 온도 상승을 하겠어? 자, 봐. 변압기는 결론적으로 따지면 안에가 지금 뭐냐면 철심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리가 뭐야? 구리가 동이지. 그러면 변압기에서도 무조건 철이 있을 것이고 구리가 가만히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변압기에서 온도 상승을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철선과 누구 때문에? 동선 때문이거든. 뭐라고요? 철선과 이유가. 응? 그래서 이 철선과 동선에 따라서 뭐가 된다? 온도가 상승하지. 그러면 이 온도가 상승을 했어. 철선과 동선에 의해서 온도가 상승해서, 그러면 변압기 안에 뭐가 파괴된다? 절연물이 어떻게 돼? 파괴가 될 거라고. 이해했냐? 절연물이 파괴가 될 거라고. 그래서 이 변압기율을 쓸 때 절연하고 뭐를 하겠다? 냉각을 시키겠다 그 말이지. 그러면 이 변압기율과 갖춰야 할 조건이 있지. 조건. 그러니까 변압기가 갖춰야 할 조건 또는 변압기에 구비 조건이 있단 말이야. 구비 조건. 그 구비 조건을 써놓은 것이 오른쪽에 몇 번이야? 오른쪽에 몇 번이라고? 변압기에 구비 조건이 있지? 응? 자, 그러면 일단 절연 내력이 뭐야? 그러니까 절연 내력이 크다는 말은 뭐야? 절연으로서 파괴되는 것이 어찌다? 작다 그 말이야. 뭐 알겠어? 내력이 강하다는 말은 뭐야? 견디는 힘이 강하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절연 내력은 커야 돼, 적어야 돼? 커야겠지. 두 번째. 두 번째. 비열은 어떻게 해야 돼? 비열은 어떻게 되냐고? 작아야 돼? 비열은 커야지. 그래야 어떻게 돼? 빨리 흡수가 되겠지. 이해했어? 그 다음에 인화점은 어찌해야 돼? 인화점은 어찌해야 돼? 높고. 응고점은 어찌해야 돼? 이게 가장 많이 나오지. 여기서도 이거. 그러니까 클 것이라고 보는 것은 비열은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절연 내력도 커야 되고, 인화점은 높고, 응고점은 어찌해야 돼? 낮아야 잘 안 올겠지? 이해했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잘 나온 것이 뭐냐면, 당연히 여기서 물어볼 때 점도, 점성도 또는 점도라고 그래. 점성도는 어찌꺼? 낮아야 돼. 왜? 점도가 뭐야? 끈적거림이야. 끈적거림이라고. 그래서 이 점성도는 어찌꺼?
낮아야 돼. 이해했어?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돼 있어? 읽어봐봐. 화학적으로 안정하고 침전물이 생기면 돼, 안 돼? 안 되지. 산화하지 않을 거. 산화란 말은 뭐야? 없어지는 거지. 그 다음에 열 전도도는 어째야 돼? 커야겠지? 전도가 잘 돼야 흡수가 잘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변압기의 구비 조건에서 문제가 출제되는 것은 이거야. 여기서 거의 다 출제가 다 돼. 다 보면. 이해했죠? 이게 뭐다? 변압기의 구비 조건이다. 잠시 이따 할게.